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가장 인기 있는 코너죠.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함께합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말복인데요. 네. 자, 광복절 특사 사면 이거 화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광복절이고요. 전날 금요일 14일이 임시휴무일 아닙니까? 네. 자, 항상 광복절에 특별 사면이 있어 왔나? 또 이제 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자, 사면 대상이 제일 핵심이 이제 경제인 사면이에요. 네. 오늘 좀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죠. 네. 김 변호사님 어떻게 예언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첫 번째 광복절에 항상 사면이 있어 왔나? 네.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당장에 작년 광복절에 아마 사면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집권하는 동안은 22번 했다 그래요. 1년에 한 번 이상이요? 1년에 한 번 꼴 정도니까 사실은 대체로 광복절이 아니고 3.1절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또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런 날들을 잡다 보니까 광복절이 아닌 날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냐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최근에 아마 롯데그룹 사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재벌에 대한 사면의 반감이 커지면서 사면이 있기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있기는 있대. 다만 상당히 축소된 안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저도 대강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이게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 질문하면 새누리당이 조금 초기보다는 덜 적극적인 자세로 의원들이 답변하는 걸 보면 대체로 정부 여당 내 흐름이 그런 흐름이지 않냐 싶고요. 제가 이제 검사를 해봤잖아요. 네. 저 재벌들 수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일단 수사하려면요. 네. 검찰총장 출신 또는 뭐 전직 고등검사장 출신 이런 분들이 변호사로 선임이 돼서 와요. 그래가지고 딱 이게 압수수색을 나가면 전화부터 오거든요. 야, 거기 왜 뭘 압수수색하는데 뭘 수사하려고 하는데 네. 이런 얘기 적나라하게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근데 참. 그렇게 어렵사리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법원에 재판할 때는 대법관 출신, 법원장 출신 이런 분들이 한 명도 아니에요. 떼거지로 5명, 10명씩 재판부의 변호인으로 붙어요. 그래서 형량도 가장 가볍게. 그래서 이명박 정부 중반까지만 해도 재벌들에 대해서는 1,000억 원을 횡령했건 2,000억을 탈세를 했건 간에 무조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이게 정액형이었잖아요. 네, 정액형. 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이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한 2, 3년 상간에 이제 재벌들에 대해서 실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최태원 회장 뭐 이어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이재현 회장이나. 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실형 4년이 나오고 났더니 이제 한 반절 조금 더 살고 나니까 풀어주라. 사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여전히 재벌들에 대해서는 수사하기도 힘들고 재판하기도 힘들지만 재판까지 끝낸 사건에 대해서도 형을 끝까지 마치게 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롯데그룹 사태가 이제 전면화되는 초기에 제가 어디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잠 못 드는 두 남자가 있다. 네. 롯데 사태가 터지면서 네. 김승현 하나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게 이제 어떤 전반적인 환경, 분위기 이런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번 사면 부분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경제인 사면이 좁혀져서 진행이 될 걸로 내일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막후에는 역시 제가 보기에 되고 롯데그룹 사태 그로 인한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좀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우리 경제가 이 경제인들의 사면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 어떤 흐름들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무적인 이 청와대 차원에서의 판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왜 그러냐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해서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을 했을 경우에 그럼 그 이후에 경제 살리기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계 경제의 돌아가는 흐름 같은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제인 사면을 대거 했을 경우에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도 좀 핵심부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름대로 뭐 하나하나 그 SK에서도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뭐 신규 채용 인력 많이 뭐 5,000명 이렇게 늘리겠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뭐 17,000명 신규 채용하겠다. 이렇게 막 발표도 나름대로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했지만 네. 이 전반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그렇게 좀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국장님 효과 문제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네. 사실 본질적인 건 그거죠. 청와대가 대통령 특별 사면을 국민 여론에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축소했다. 그건 지금 현상인데 네. 과연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 경제인 사면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필요한 거라고 보세요? 효과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왜냐하면 필요도 없다. 뭐 전혀 네. 전혀라는 그 그러니까 전혀를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본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지금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가령 일단 첫째 이걸 한번 보시게요.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사람을 고용해서 이득이 남는다. 네. 이렇다면 총수가 감옥에 있든 말든 투자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해서 이득이 안 남을 것 같다 이러면 네. 사면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신용은 하겠고 계획서 플랜이야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외적으로 공표는 하겠지만 네. 그게 얼마만큼 약발이 지속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보셔요. 정몽구 회장이 재판을 받을 때 네. 사회에 수천억 내지 1조 가량의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네. 됐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또 이건희 회장도 비슷한 약속 재판받을 때 하셨는데 얼마만큼 이행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자, 보면 그 예. 경제 살리기의 어떤 그 기본 방향이 과거에 보면 우리가 대기업 중심 선단식 경영 통해서 네. 한국 경제가 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모델이었고 그랬기 네. 때문에 이렇게 우리 경제가 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대기업 중심의 그런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 어떤 기본적인 한계가 좀 온 것 아닌가. 네. 그 패러다임 자체를 좀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새로운 경제의 모멘텀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자, 생각도 듭니다. 경제인 특별 사면 두 분은 일단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이제 3부에서는요. 우리가 이 8.15가 얼마 안 남아서 경제인 특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유력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겠죠? 혹시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유력 정치인이 들어갈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도. 네, 오늘 보도 나온 것 보면 정치인은 아예 배제했다라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부의장이라든지 홍사덕 씨 또 종봉주 전 의원 아마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좀 설왕설래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예 사면 대상에 안 넣기로 했다. 이런 방침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은커녕 지금 네. 이제 사고 친 분들이 여야에 다 있어서 네. 뭐 예를 들면 여당 같은 경우 이제 심학봉 의원 사실 탈당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명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고. 네. 그래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네. 지금 체포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인데 네.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내일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게 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박기춘 의원 개인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국회의원들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일단 범죄 사실 자체가 본인이 3억 5천만 원 정도의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는데 이게 검찰이 무진장 봐줘서 불법 정치 자금이지 사실은 이건 뇌물이거든요. 네. 본질은 뇌물에 가까운 거고 과거에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던 이 관행에 비춰보면 이게 네. 적용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포괄적 뇌물죄로 간다면 이게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법정형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못 살아도 징역 7년에서 10년 이상은 살게 될 이 형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면 몇 달 살다가 집행유예로 풀려 나올 수도 있고 길어봐야 뭐 실형 뭐 1년 범위 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박기춘 의원을 상당히 봐준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자 그럼 검찰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왜 그럼 박기춘 의원을 그렇게 법조항 적용하는 데서 많이 봐줬느냐. 네. 그다음에 국회 내부에서 상당히 이렇게 동정 여론이 왜 펼쳐져 있느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박기춘 의원이 남자답고 씩씩하다.
그래서 평소에 국회 내부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아마 상당히 인간적인 교류를 폭넓게 잘 해왔다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 사건이 발각이 됐을 때 검찰에 출두할 때 지금까지 상당수의 뇌물 사건은 출두하면서 나 그런 적이 없다고 전부 오리발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기춘 의원은 사실상 시인하는 얘기를 했고 아마 검찰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인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기자회견에서도 받았다. 예.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30년 정치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동료 의원들에게 상당히 동정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야말로 만약에 내일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빗나간 동료애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유권자들 국민이 국회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감만 그냥 확 떨어뜨린 요소가 된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단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뼈를 깎는 스스로의 자성이 있지 않으면 정말로 국민들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아무리 내일 무기명 투표라고 할지라도 통과시켜야만 야당이 살고 국회가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여야가 마찬가지로 심학봉 의원 경우든 박기춘 의원 경우든 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국회 전체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의 문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새누리당도 심학봉 의원 뭐 부분에 대해서 좀 미적미적하고 이제 그건 국회의 문제지 우리 당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어쨌건 박기춘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 뭐 미적미적 한참 하다가 그냥 어렵게 내일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이게 이제 일반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의 눈높이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국회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 제명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국회 그 윤리특별위원회 저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네. 빨리빨리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이렇게 찾아보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징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는 거. 두 번째는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거. 그리고 30일 이내의 출석 금지. 그 다음이 제명이거든요. 네.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어떤 징계 자체도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좀 실질적인 이 징계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세비를 뭐 반년치를 못 받게 한다든지 뭔가 좀 그런 내용이 돼야 되고 구성원들도 이게 국회의원들이 다 구성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솜방망이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 본회의에서 물론 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글쎄 부결됐을 때 그 국회가 짊어져야 될 그 부담 네. 그리고 특히 부결된다면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투표에 들어가서 과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박기춘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 때문에 그 이후에 국회에 대한 신뢰 전체를 잃게 되는 그런 투표를 할 것인가? 저는 뭐 그렇게는 아닐 것이다. 가결이 될 것이다. 뭐 근데 이렇게 저는 가결보다는 관련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9월에 체포동의안 지금 표결에 붙였는데 그때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의원들은 동료 의원에 대해서 자기 당이냐 상대 당이냐를 가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부결하려고 하는 기류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박기춘 의원의 개인적 퍼스널리티까지 결합이 돼서 아마 투표를 하게 되면 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되고요. 저는 이번에 그 네. 문재인 대표의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물론 이번 사태 와중에서도 문 대표께서 개인적으로는 소신을 밝혔지만 그럼에도 꼭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느냐 약간 좀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내일 국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국민들이 쏟아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문재인 체제를 상당히 이게 앞으로 예기치 못하는 이러한 변수로 작용해서
굉장히 흔드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맡겨놓고 자유투표식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본인으로서도 뭐 마음이 아프겠죠. 워낙 원내대표도 지내고 사무총장까지 지낸 굉장히 그 핵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처리를 해내지 못하면 그 이후에 닥칠 부분은 저는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내일 투표하기 전에 의총을 열어서 강제적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결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보면. 엄정하게. 왜냐하면 워낙 여론 지형이 야권에 불리한 상황에서 네.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게 된다면 방금 소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 개인에 대한 쏟아지는 비난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의 혁신 의지가 완벽하게 난도질 당하는 이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후폭풍이 너무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기춘 의원도 8월 10일 날 탈당 불출마 선언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염려해 준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이 아파 못 보겠습니다. 네.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부담을 안 주려면 정말로 전화해서 그 부결하도록 해달라고 할 게 아니고 가결시켜달라. 깔끔하게 네, 하겠다.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영장 실질심 다 받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게 맞고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요. 심학봉 의원 사건도 아니 대낮에 국회의원이 외간 여자를 네. 불러서 부적절한 행동 이거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고 상임위는 나오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박기춘 의원도 웬 시계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거 해리 윈스턴 이거 뭐예요? 이런 이 시계 뭐 수천만 11개 원이라고 하네요. 루이비통 이런 가방 아니 이렇게 원내대표와 사무총장까지 지낸 정말 중진 의원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치자금 받은 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아까 김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실상 뇌물로 국민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뭐 우리 당 소속이었으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이번 사안을 대했다가는 그 후폭풍이 아마 상당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 걱정인 게 뭐냐면요. 네. 내일 지금 이 본회의에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되냐 부결되냐 이것도 지금 논란이지만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속 날짜가 얼마 남았다. 시간이 안 남았다 했던 게 뭐냐면요. 내일이 한편 보면요. 정개특위 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이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요. 네.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결정 나야 되는 시한이 내일 13일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버티겠죠. 뻔뻔스럽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까지 반드시 결정 나야 되는 시한은 아니고 선거구 획정하는 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 될 것인지 이것부터 좀 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숫자조차도 지금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숫자를 좀 늘리고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고 지금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현재 의원 숫자 대체로 고정하는 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그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 빅딜하는 이런 안을 지금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역구 의원 숫자는 고정하는 것이 1차적으로 지금 정해진 당론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최소한 양당 공이 지역구 의원 숫자는 정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빨리 정해줘야 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양당이 이렇게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거구 획정 특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간만 흘러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빨리 두 당이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면 원래 이제 10월 13일까지잖아요. 그 법정 시한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넘길 수가 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예산안 같은 거 처리할 때 보면 늘 법정 시한 넘기다가 작년은 지켰거든요. 작년 한 번 지켰죠. 네,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수를 받았는데 올해 이 선거구 획정 시한도 10월 13일 이걸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 바람이고 지금 보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에서 버티기를 하는 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대로 이걸 어떻게든 좀 흔들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한 지형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이게 양당이 정치적인 유불리로만 이 사안을 보다 보니까
타협이 안 되고 있고 시간만 좀 가고 있는데 조금 미흡하더라도 좀 대화를 해서 뭔가 좀 접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으로 네. 뭐 늘리지 않는 걸로 네. 꼭 정해졌으니까. 알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다음 주면 8월 후반이 되는데 이제 임시국회 본회의 내일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누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